몇 년 전 잘 알려진 사전 출판 웹사이트에 흥미로운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그 연구는 블랙홀을 돌고 있는 행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생명유지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온도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력학 제2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생명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공간 간의 온도 차이와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차가운 블랙홀과 유물복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블랙홀은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에클리션 디스크가 블랙홀 주변을 회전함으로써 우주에서 가장 밝고 뜨거운 물체 중 일부를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 천문대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블랙홀 자체의 온도는 영하 절대온도로 호킹 방사선의 온도를 제외하면 0K입니다. 이 경우 외계 행성에서는 블랙홀이 차가운 빛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중력 물체는 충분히 오래되어 별이나 다른 천체의 부산물로 인해 그 행성의 존재가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된 차가운 블랙홀에 비해 주변 공간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2.7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며 중력 물체와 유물 복사선 간의 온도 차이에서 약 900의 유용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만 시작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논문은 과학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며 일부 유명한 과학자들도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성에서 생명의 기원이 가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블랙홀 바로 옆에 있는 이러한 행성에서 살아남는 것은 틀림없이 위험하지만 반면에 멋지고 재미있으며 유용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신 사람이 초거대한 검은 구멍 근처에 정착하여 우주선을 근비속도에 가깝게 가속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우리는 파워풀한 별 폭발로 발생하는 믿을 수 없이 높은 밀도의 펄서를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은 구멍도 행성이 공전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은하 중심의 펄서보다 검은 구멍이 그 주변에 덜 영향을 미칩니다. 은하수는 400만 개의 별과 같은 질량을 가진 숨겨진 검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대상의 안정적인 원형 궤도는 태양 주위에서 수성이 가지는 궤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중심에 있는 펄서보다도 덜 영향을 미치는 블랙홀 주위에 위치한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위외였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주에 존재합니다. 은하의 중심에 있는 400만 개의 별집합과 같은 질량을 가진 히든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궤도는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이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블랙홀 근처 행성에 살면 기다려야 하는 많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능성을 품고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블랙홀을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블랙홀 주변의 흡수원반에 버려지며 그러면 그중 최대 42%가 본인의 질량을 방출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블랙홀 주변을 도는 공간으로 보내져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 블랙홀 축에 엔지니어링 메커니즘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거대한 방전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사건 근처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경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미용실과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객체의 안정적인 원형 궤도는 수성이 우리 별 주위를 도는 궤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흑홀 근처에 위치한 행성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위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흑홀 근처로 이주할 수 있다면 흑홀을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흑홀을 둘러싼 흡수 원반에 버려질 수 있으며 이 원반은 자체 질량의 최대 42%를 방사선으로 변환하여 흑홀 주위를 회전하는 궤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장치를 사용하여 흑홀 회전축에 부착함으로써 거대한 플라이휠을 만들어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홀의 사건 국경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젊어진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미용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흑홀 주위에서 그라비테이셔널 렌즈링 이미지에 복잡하게 반영된 전체 우주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광자궤도라고 불리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상대적인 효과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흑홀을 둘러서 굴곡되기 때문에 직선을 보면서 뒤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극한의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여행을 추구하는 물리학자, 실험가 및 문자 이론 전문가 그룹을 보내 양자 중력의 기본적인 측면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력파를 사용하여 흑홀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물체와 함께 보내 통신하는, 우리는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물체임을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활동을 마스터하려는 시도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주요한 위협은 조력력입니다. 심지어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의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나 자유 낙하 중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중력의 부재를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발이 중력 가속도의 차이는 몸을 찢어낼 수 있습니다. 조력력은 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 근처에서는 죽음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해서는 센터가 별군으로 둘러싸인 초대형 블랙홀 사지타리우스 A 별표와 같은 더 넓은 공간에서는 위협이 없습니다. 블랙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밀도가 시공간 공률에 비례합니다. 저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핵의 붕괴로 형성되며 그 밀도는 원자 핵의 밀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블랙홀의 경우 훨씬 적은 밀도로도 유성의 주피터와 같은 궤도를 수 있는 물의 액체 상태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개의 태양과 같은 질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물을 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주변 물체를 모두 태우게 될 것입니다. 초대 질량의 블랙홀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은하 중심에 있는 인간에게 큰 위협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 하나는 블랙홀 쌍의 인력을 일종의 중력 거울로 이론적으로 사용하여 우주선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고 멀리 떨어진 은하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먼 우주를 탐사하고 연구하는 가능성은 현재 코스텐틴 치올코브스키가 100년 전에 유도한 간단한 공식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식은 로켓이 특정 질량의 유용한 하중을 지구 궤도에 올리거나 다른 행성으로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양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여행에 필요한 높은 속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는 현재와 미래에도 얻을 수 없는 거대한 연료 비축이 필요합니다. 행성학자인 키핑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물체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은 블랙홀입니다. 25년 전 이론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주변 공간의 형태와 특성을 계산하여 특정 조건에서는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밀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각도로 정확하게 측정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광자는 이벤트 지폐에 접근해도 횡단하지 않고 튕겨져 돌아와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며 물체를 우회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빛의 부메랑은 블랙홀의 일부 에너지를 도난해갈 뿐만 아니라 반사될 때 충돌하는 물체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줄리어스 사이즈의 우주선을 한 개의 블랙홀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은하 중심 주변의 단일 블랙홀 이동 속도보다 약 1.4배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 중심 주변에서는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공전할 수 있는 이진 체계에서는 블랙홀 이동 속도의 3에서 5배 정도로 공전할 수 있어 해당 비율은 대략적으로 하나와 40분의 1입니다. 이러한 조작은 정말 환상적인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인류에게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과학적 창작에 불과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존 커너가 말한 것처럼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홀 근처의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앞서 언급한 활동 중 하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모두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에 도달하면 양자 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비밀과 미스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문명의 관광객들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재미있는 우주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